안녕하세요. IT 포털 데브멘토의 2021 RPA 쇼케이스 행사 사회를 맺게 된 아나운서 윤연아입니다. 이번 행사는 RPA Now and Next, 현재와 미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우선 RPA 글로벌 리더 기업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 수천여 개의 기업 사례를 분석한 후 산업별 RPA 현황과 미래 트렌드를 전망해 드립니다. 이어서 두 가지 사례 발표되는데요. SBI, 저축은행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 주인공입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질문창 통해 남겨놓으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강연은 2021 RPA Now and Next, 현재와 미래 분석이라는 주제로 지승원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 상무가 발표합니다. 지승원 상무는 RPA 1세대 영업 전문가로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20여 개의 고객사의 RPA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문가입니다. 지승원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지승원입니다. 2021 RPA 쇼케이스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RPA가 화두가 되면서 활성화된 지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대형 은행들 위주로 금융권에서부터 시작됐고 한 2, 3년 전부터 제조 대기업들이 도입하면서 RPA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제는 중견 기업들을 포함하여 금융, 제조, 통신, 서비스, 공공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군에 RPA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세션에서는 SBI 저축은행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RPA 도입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RPA 도입 및 확산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RPA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RPA와 지능형 자동화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향후 어떻게 확장시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그를 바탕으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원드릴 수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Now and Next RPA 현황 보고서는 독립기술 시장조사기관인 ETR, 엔터프라이즈 테크놀로지 리서치의 주도하에 RPA 솔루션 공급업체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산업별 RPA 현황을 글로벌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RPA 시장의 최신 동향과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RPA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RPA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을 위해 S&P 500, 포춘 1000대 기업, 글로벌 2000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11개 산업 분야의 수많은 기업의 CIO 및 비즈니스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률에 대해서는 방대한 범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제조, 서비스, 테크, 유통 등의 산업 분야의 응답률이 평균보다 높은 이유가 RPA 도입 비율과 관심도가 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국내 RPA 시장이 확대되어서 설문조사 대상 고객사가 글로벌 시장처럼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RPA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같이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 RPA Now and Next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서 전반부인 Now 현재 부분에 가장 먼저 RPA를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규모 및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 부서에서 사용 중이거나 전사 확산 중인 기업이 52%에 달했고 한 개 부서 사용 중을 포함한 기도입 기업은 63%, 도입 검토 진행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90%가 업무 자동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 10%의 응답자들만이 RPA 또는 IA, 즉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지능형 자동화의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이유로 가장 손꼽혔던 건 RPA 전문 지식 및 기술 부족이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부족, 그 다음에 리소스 부족, 활용 사례 부족, 비용 절감 또는 혜택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및 직원들의 거부감이 주요 요인으로 RPA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혔습니다. 두 번째로 사내 구성원들의 직급별 RPA 및 IA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RPA 및 IA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C레벨 경영진급의 RPA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77%에 달하고 임원급에서도 90%의 답변이 긍정적인 건 RPA 시장에 대한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인 점은 오히려 일선 직원급에서 RPA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 비율이 상위 직급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설문조사 결과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입 기업이 63%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직원급에서 RP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4%에 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RP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영진을 포함한 상위 직급자의 추진 의지와 일선 직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RPA, IA 도입을 통해 달성한 비즈니스 과제, 즉 효과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RPA, IA 도입의 원동력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을 가치 있는 일에 집중시키고 비용 절감 및 품질 개선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RPA를 도입한 기업들의 전체 평균 ROI는 250%, 그리고 최고 성과 기업군의 ROI 평균은 375%로 조사됐습니다. 즉, RPA 도입은 우선순위 과제들을 달성해서 얻은 효과가 다른 솔루션을 도입한 케이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PA의 now, 즉 현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넥스트로 향후 12개월간의 RPA, IA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A, AA에 대한 투자 계획인데요. 57%의 응답자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RPA 및 지능형 자동화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RP 신규 도입을 포함하면 76%의 기업이 RPA,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의 투자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미래 전략으로 RPA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RPA를 배포한 조직의 경우 절반 정도가 투자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조직 단 2% 정도만이 내년에 RPA 지출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RPA를 새롭게 도입하는 조직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2000과 포춘 1000대 기업의 대부분은 이미 RPA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RPA는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봇, 즉 프로세스를 구동해서 일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의 향후 12개월 동안의 확대 계획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로축이 현재와 향후 12개월 동안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봇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봇의 숫자가 높은 쪽에서, 즉 10개에서 50개, 51개에서 100개, 그 이상의 큰 숫자 쪽에서 비율이 더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RPA 고객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봇의 숫자를 평균적으로 2배 늘릴 것으로 전체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즉 현재 평균 50개 정도로 조사된 봇의 수가 1년 후에는 평균 105개 수준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RPA 조직일수록, 즉 RPA를 도입하셔서 확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일수록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경 관리와 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RPA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RPA에 대한 홍보 및 초기 교육과 지속적인 재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선호하시는 건 전통적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온라인 코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최고 성과 기업들에는 높은 확률로 일선 직원들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명 CO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최고 성과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90%가 자동화를 통해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평균적으로 직원 중 10% 정도만 이 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RPA의 숙련된 조직에서도 상당한 잠재적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1 RPA Now and Next 보고서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조직의 기술 우선순위로 사이버 보안과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RPA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스마트 분석, AI 머신러닝, 예측 모델링, 추가로 지능형 OCR과 챗봇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자할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RPA 현재와 미래의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RPA, IA 시장이 더욱더 많은 투자로 확대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이어서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지원드릴 수 있고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년 전에 A2019로 출시되어 최근에 리브랜딩을 한 차세대 RPA 플랫폼 오토메이션 360은 업계 유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싱글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서 SaaS, 즉 RPA 애저 서비스가 가능하고 구축 형태를 온프레미스부터 퓨어 클라우드까지 고객사 환경에 맞춰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RPA 솔루션과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지능형 OCR인 IQ봇, 그리고 스마트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봇 인사이트, 레퍼런스 봇 마켓플레이스인 봇 스토어, RPA 확산을 지원하는 디스커버리 봇과 RE 등 저희 RPA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이 결합되어 AWS, 구글, MS, SAP 등 유수의 글로벌 벤더들의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앱들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전 산업군에 걸친 고객사를 지원하는 싱글 플랫폼입니다. 게다가 업계 최상의 보안 레벨인 베라코드 레벨 5로 계정 관리 및 네트워크 구간까지 모두 암호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향후 고려할 기술 우선순위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PA 유저 티어는 크게 현업 사용자 또는 현업 개발자, 그리고 전문 개발자, 그리고 RPA 관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 또는 현업 개발자분들은 직접 사용하면서 본인 업무에 적용할 프로세스를 개발도 하시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개발자분들은 어려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고 고급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같은 개발 언어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PA 관리자분들은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IT 관점에서 RPA의 개발,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RPA의 확장이 편리하고 보안,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측면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CO 절감, ROI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용자들의 니즈를 단일 플랫폼에서 지원드리는 것이 오토메이션 360의 미션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기술 수준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오토메이션 360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RPA 플랫폼으로 업계 유일의 완전한 웹 기반 서비스형 RPA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솔루션 설치 필요 없이 웹으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얼라이언스 솔루션 벤더들과 연동하여 확장된 생태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RPA와 연관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함께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RPA인 오토메이션 360은 기존 RPA 솔루션들에 비해 유연한 확장성, IT 인프라 활용의 효율성, 그리고 RPA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의 용이성, 기술 지원의 신속성, TCO 절감, 높은 가용성 등의 많은 장점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선택하였고, 저희가 제공드리는 퓨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고객사의 클라우드 사용료 등 추가 비용 없이 AWS와 GCP를 선택하여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5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클라우드 RPA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2020년 3분기 신규 고객의 67%가 클라우드 배포 옵션을 선택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현재 클라우드 RPA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DC가 클라우드 RPA 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클라우드 RP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클라우드 RPA가 RPA 산업의 미래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RPA 솔루션을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기능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테크니컬 비전을 가지고 솔루션의 로드맵을 가져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솔루션을 발전, 확장시켜 나아갈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메이션이 분석한 RPA 현재와 미래 전망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 혹은 질문창에 글 남겨놓으시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전문가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RPA에 관한 건 무엇이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SBI 저축은행 RPA 도입 사례에 대해 듣겠습니다. SBI 저축은행의 RPA 도입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조용호 SBI 저축은행 과장이 직접 발표합니다. 조용호 과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RPA Now and Next 현재와 미래 분석에서 SBI 저축은행 도입 사례 강연을 맡게 된 핀테크 지원팀 조용호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은 RPA의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RPA를 운영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도입과 운영에 대한 고려사항을 SBI 저축은행 도입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 RPA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자세한 기술적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강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 강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연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계신 참석자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RPA 도입을 하게 된 배경과 도입 현황을 설명드리고 RPA 도입과 관련된 고려사항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우리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BI저축은행은 1971년 설립하여 2013년 9월 글로벌 금융그룹 SBI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업계 자산 규모 1위로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 국내 금융정책에 발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내외부의 다양한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사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 우위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조직을 재구성하였고, 그중 하나인 저축은행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업무 생산성 향상과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RPA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 증가 대응 및 시스템 간의 연계와 그다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기반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니즈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업무 방식의 변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객들이 비대면 업무 요구를 점차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제도 대응으로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업무 시간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RPA 솔루션을 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 표준화 및 수작업 오류를 제거하며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하여 디지털 역량 내재화를 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RPA 도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행 RPA 도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PA 도입을 진행하면서 SBI저축은행은 다음의 4가지 핵심 질문을 도출하여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RPA 도입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당행은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여 리스크에 사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 업무를 빠르게 적용하고 테스트하고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여 다음 업무에 반영하고 예상치 못한 리스트들을 찾아내어 예상 가능하고 대처 가능한 리스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RPA를 적용한 업무에 실제 효과가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효과 분석 기반으로 과제를 분류하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부터 RPA 업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RPA 도입 후 순조롭게 확산이 가능할까? RPA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화 관리와 내재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별도 운영 개발 조직을 둬서 현재는 1, 2차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 및 추가 업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어떤 것이 있을까? 이를 위해 프로세스 고도화 관점에서 RPA 과제를 검토하고 PI를 수반한 RPA 과제 개발로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1차 프로젝트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을 했었고, 도입 효과 및 RPA 체감이 높은 업무에 적용하여 15개 과제를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공 사례 구현을 위해 대표 업무 구현과 경영진 보고 중심으로 변화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채택한 솔루션은 오토메이트 1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기존에 도입했던 유사 업무를 기반으로 확산 대상 과제를 산출하여 적용을 하였고, 총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접부서 개발 사례를 활용하여 하나의 만들어진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가 진행될 때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자 중심의 업무 발굴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안정 운영과 추가 개발을 위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 업무 볼륨이 적더라도 일상적 업무에 R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RPA를 이용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중점을 둔 변화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 기준 19개 부서 48개 RPA 업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RPA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절감되는 운영 효율은 93.67% 정도로, 이는 연간 업무 수행 절감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36,500시간 정도 됩니다. 연간 1인 업무 시간을 약 2,000시간으로 볼 때 절감 효과는 약 18명의 업무량과 맞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운영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평균 RPA 운영 성공률입니다.
성공률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 각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RPA가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오류 부분을 모두 예외 처리하여 RPA 스크립트 자체가 에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으로 운영 성공률을 집계하면 올해 약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운영 성공률은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과 외부 시스템 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RPA 업무를 개선하고 업데이트를 하며 얻은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수행을 진행하다 보니 내부 임직원분의 근무 환경이 분석과 의사결정 중심의 고부가 가치 업무로 집중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고, 펫핑거 등과 같은 휴먼 에러나 누락과 같은 이슈가 제로화되어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 이슈로 분기에 한 번 샘플 검증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를 RPA를 통해 1일 건수 검증으로 변경하였거나, 각각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출력하던 업무를 간단히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확인하는 등 RPA를 경험한 현업들은 업무 편의성과 정확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OCR 솔루션 연계 POC 및 챗봇 연계 POC를 수행하며 당행 적합성 여부도 판단하였습니다. OCR 솔루션을 활용해 이미지 파일 속 테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입력하거나, 내가 필요한 업무를 필요한 시점에 챗봇으로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당행에 적합한지 확인하였고, 이러한 기술 도입은 추후 추가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하려고 합니다. 2차 프로젝트로 도입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 효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스토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되어 있는 업무봇이나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빠르게 당행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행에 다수의 PDF 파일을 병합하는 기능을 보스토어로 다운받아 적용하여 출력 관련 업무 자동화 기능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봇 기능을 통해 타 부서 간 동일 업무에 대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지보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별 스크립트 수정을 진행하지 않고 하나의 스크립트를 수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OCR 솔루션인 IQ봇과 챗봇 솔루션에 대한 POC를 각각 수행하여 기술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RPA를 통해 분석과 통찰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였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제로화하였으며, 사람이 처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65 업무 수행 체계를 만들어 가용 업무 시간을 늘리고, 특정 시간, 특정 기간에 급증하는 업무량에도 보스를 조정 투입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행은 RPA 전사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직은 확산 운영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총괄하고, 기획 설계 담당자가 신규 업무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진행하며, 구현 운영 담당자는 구현되는 업무에 대한 개발 테스트와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업체, 현업부서, IT 보안부서와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PI 수행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구현 업무 예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진위 확인입니다.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서류 진위 확인을 해야 되는데 RPA가 대신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례입니다. 담당자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 번호 및 기본 정보를 당행 자체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RPA에 요청하도록 하였고, 이를 실시간으로 RPA가 확인하고 접수한 다음 각각의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수행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저장하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RPA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자는 부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시간이 약 90%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일일 점검 업무입니다. 전 영업일 기준 수행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활동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누락은 없이 잘 수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업무로, 각각의 시스템에 기록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기업 정보와 검증에 대한 건들이 누락이 없는지 체크한 다음 담당자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 또한 도입 대비 업무 시간이 90% 절감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 2차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SBI저축은행은 시범 도입 단계를 지나 스케일 적용이라는 2단계 계획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OCR 솔루션이나 챗봇 또는 MRC 기술 등을 융합하여 인지 관련 업무에도 R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 현업도 손쉽게 RPA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재화에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당행의 도입 사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도입을 고민하시거나 운영 중이신 분들에게 고려사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걷어내지 않고 RPA로 구현하게 되면 시스템은 더욱 복잡해지고 RPA 운영 관리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RPA가 좋은 거니까 도입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참에 업무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는 PI 관점의 RPA 도입과 구현이 필요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프로세스는 잘 알아도 프로그래밍은 전혀 모른다. 진작에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 현업이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든 내 업무가 자동화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선정하시고 업무를 분석하실 때 능동적으로 프로세스 분석을 하여 예외 케이스들을 모두 정형화하셔야 하며 지속적으로 내재화 교육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RPA는 완벽한 자동화 솔루션이지만 외부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정과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UI 변경에도 RPA 업무는 정지되고 실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애 예방 활동, 그리고 성능 개선 업무가 RPA 관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RPA 도입을 위한 도입은 위험하다. 경쟁사도 도입했으니까, 같은 업권에서도 도입했으니까 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일회성 성과를 얻기 위한 도입이 아니라 비용 효과와 업무 효과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업무를 선정하셔야지만 진정한 RPA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RPA를 도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떤 현업의 업무를 도입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실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RPA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평가 체계를 수립하시고 적용 가능한 업무인지 어려운 업무인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과 마찬가지로 처음 도입할 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단순 반복적이고 가용 효과가 높은, 연간 업무량이 높은 업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다양한 자체 평가 기준을 만드셔서 차례대로 도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PA 적용 가능성은 현재 계시는 곳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RPA를 도입하시기로 하고 실제 업무 구현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RPA 구현 시 위험 요소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권한 및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자체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RPA에 대한 보안 규정과 수행 규정을 수립하시고 IT 조직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시스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RPA가 업무를 대체하면 우리 부서의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으로 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RPA 교육과 내재화 활동을 통해 RP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셔야 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과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내 이벤트 등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복잡도 증가입니다. RPA 업무 구현은 표준화가 되어 처리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한 절차들을 중간에 넣게 되면 되려 RPA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RPA 도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프로세스 표준화와 개선에 대한 부분을 RPA 도입과 함께 병행하셔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강연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부 멘토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I 저축은행 사례 어떠셨는지요? 혹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조용호 과장님께서 별도로 질문드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RPA 사례에 대해 듣겠습니다. 지난 2020 RPA 쇼케이스 행사 때도 발표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업데이트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0분 남짓으로 짧게 발표되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RPA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최 팀장님께 직접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ICT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최용석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RPA 사례 및 발전 방향을 발표하게 된 그 한국항공우주산업 ICT 기획팀의 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RPA에 대해서 발전을 시켜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진짜 카이가 어떤 식으로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순서는 카이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소개인데, 카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그 한국에서 유일한 이제 항공기 종합 체계 개발업체인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슈가 최근에 되고 있었던 내용이 그 4월 9일 날 그 시제기 KFX라고 불렀던 KF21 보라매가 이제 CJ 1호기가 이제 롤아웃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제 행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KFX21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되겠고,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롤아웃 행사가 좀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유튜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이나 KF21을 이제 치시면 확인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카이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매번 발표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상 카이는 RPA를 도입할 때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실제 이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RPA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수많은 경험을 얻었고 벌써 그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된 상태고요.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또 다른 이제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RPA라는 기술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카이가 지금 준비 중인 전체적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거에 그 핵심의 축에 또 RPA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자, 카이 RPA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이 RPA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RPA를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도입을 준비 중인 분들은 아주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좀 사무 자동화나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RPA를 지금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거나 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들도 카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RPA를 도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제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이 RPA 도입된 이제 경과를 보시면 일단 2018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월까지 도입과 구축을 이제 이루었고 100개 과제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운영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2020년 12월까지 총 60개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제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RPA를 고도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PA의 고도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 다음에 챗봇과 연계하는 POC를 지금 진행을 했고 일부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포털에 대한 운영 안정화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2022년 1월부터는 버전 업그레이드와 챗봇과 RPA를 연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플랫폼 내에 자동화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술로 RPA를 연동을 시키고 이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PA 과제에 대한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9년 7월부터 개발에 착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21년 6월까지 총 209개의 과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과제를 더 추가 발굴을 해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포털도 2020년 그 1월 달에 개발 구축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운영을 착수를 했고요. 2020년 내에는 집계를 좀 강화를 하고 통계를 강화를 했으며 개선 과제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포털의 운영에 대한 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뭐 포털을 개비를 하고 좀 운영 안정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2021년에는 조금 더 나은 발전된 방향으로 RPA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안정화에 조금 더 이제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챗봇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접근성이 강한 그 RPA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RPA 과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예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안 해본,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RPA를 한 번 과제를 접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 편의성을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계속적인 개발 요청과 과제를 발굴하는 형태가 돼가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구매 혁신실이나 저희들 이제 생산실 약간의 특성화돼가 있는 여러 번 RPA를 경험했던 그 조직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다른 조직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도 예전에는 단순 업무 위주였다가 지금은 이제 업무 및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도 많이 RPA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 과제가 도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RPA 운영 수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PA 운영 수준은 전체적으로 100회 미만이 한 70%, 100회 이상이 한 30%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간도 보면 10분 이내의 러닝 타임을 가지는 게 70%, 그 이상을 가지는 게 한 30% 정도의 이제 통계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효과 되겠습니다. 운영 효과가 가장 이제 포커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카이는 한 2만 7천 시간의 이제 사람 시간을 5,200시간 정도로 줄였고, 전체적으로 시간 단축은 한 80% 정도. 그거를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한 46억. 그 다음에 시간 창출 효과는 한 2만 1,000시간으로 이제 저희들이 집계가 되고 통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보면 불과 1년 전에 2020년 7월 달에 한 5,700회에 머물렀던 게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상태는 한 2만 회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7월에 한 15억 정도의 효과가 있던 게 지금 현재 한 46억 정도의 효과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이브된 타임도 7월 달에는 한 7,000시간 정도지만 6월 달에는 한 2만 1,000시간 정도의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즉 한 1년 상간에 과제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한 3배 이상의 지금 정량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적인 효과를 보시면 뭐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지만 업무 적시성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정보의 신뢰성도 향상이 되고, 유효시간도 확보할 수 있는 정성적인 효과는 항상 RPA 과제를 하면서 솔루션 업체든 아니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저는 매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업무 수준을 표준화하는 하나의 또 다른 툴이 RPA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보셨던 과제의 증가율과 그 다음에 지금 효과, 러닝타임의 효과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많은 현업들은 업무 수준을 표준화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RPA를 접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효과 두 번째입니다. 지금 뭐 앞서 이제 횟수를 보셨지만 월 평균 저희들은 한 906회 정도의 지금 성공 기준의 러닝 횟수를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보시면 이 가장 효과가 저희들이 뭐 몇 번 제가 발표를 하면서 포커스를 뒀던 부분이 이제 성공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오류율을 줄이는 건데요. 저희들은 아까 뭐 보셨던 포털에 대해서 안정적인 운영되는 컨셉을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 개선을 하고 있다 보니 지금 2020년 4월 달에 한 88% 정도 수준이었던 지금 그 성공 확률이 2021년 6월 달에는 한 91% 정도의 지금 성공 확률로 한 3% 정도 포인트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이제 현업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내용 시간대도 보시면 주말 사용과 월요일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
그 현업에서 업무를 할 때 가장 그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툴이 RPA이고, 자기가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RPA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전체 24시간 중에 그 저희들 업무 시간이 종료된 오후 5시 이후에부터 그 다음에 일과가 그 다음 날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가 포인트가 거의 한 60%에 육박하는 정도로 업무 지원 용도로 RPA를 지금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통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의 RPA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카이는 그동안 RPA를 어떻게 하면 현업에 좀 확대를 할까, 그 다음에 과제를 좀 모아서 그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좀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RPA를 활용을 할까, 뭐 또 다른 의미에서는 RPA를 가지고 좀 그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면서 부가 시간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력에 대한 좀 그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이의 RPA 발전 방향은 조금 다른 용도로 RPA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로 지금 방향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예전부터 이제 카이는 이제 수치적으로는 좀 뭐 확대가 많이 됐지만 한 베이직 정도 수준의 이제 카이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자신 있게 한 레벨 2 정도는 왔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금 더 빅데이터나 IT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의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요. 실제 지금 RPA 발전 방향인 2021년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RPA 과제에 대한 누적을 200개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요. 프로세스 마이닝이나 그 빅데이터의 이제 기법인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도 지금 연계를 가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한 다음 달이나 늦어도 한 4, 4분기에는 착수가 될 걸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이제 3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스마트 플랫폼을 지금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OT 쪽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가시나 ERP 쪽에 있는 IT 플랫폼, 그 다음에 데이터와 디지털 테크가 융합이 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3가지에 대한 플랫폼을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핵심적인 요소로 모든 데이터가 움직이거나 그 플랫폼 간의 움직임에 RP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플랜을 짜고, 그러한 이제 아키텍처를 그리고 지금 발전 방향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착수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지금 RPA에 대해서 한 3차례 정도의 이제 한국항공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드렸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냥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 RPA가 현업의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되면서 그 다음에 회사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RPA를 고민을 하시고 발전 방향을 세우고 도입을 검토하고 확대를 하신다면, 필히 RPA에 대한 효과를 해당되는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1 RPA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데브멘토는 늘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윤연아 아나운서였습니다.
인류가 기계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류의 창의력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도구는 우리가 장치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기계가 함께하면서 우리 삶에 마술 같은 일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와 기계의 새로운 파트너십이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능형 디지털 인력의 시대.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봇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통해 상상하기조차 힘든 환경을 지금까지 개척해왔습니다. 왜 수십 년간 자동화 기술이 존재했지만 자동화가 필요한 업무의 20%만 자동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본적인 질문이 지능형 디지털 인력을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기업의 로봇 공정 자동화, 규칙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지능형 디지털 인력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을 관찰하여 학습할 수 있는 지능형 IQ 봇, 그리고 봇에 완벽하게 내장된 예측 비즈니스 분석 플랫폼인 봇 인사이트. 결과는 놀랍습니다. 기업은 5분의 1의 비용으로 5배나 많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첨단 기업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인간, 봇 인력을 단순 명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기업 수백여 곳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프로세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전례 없는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자동화하여 인간 직원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대단합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업계 내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쉽게 확장할 수 있는 RPA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방식과 인간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업체보다 많은 전 세계 오피스를 통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든 엔터프라이즈급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업체보다 많이 보유한 고객 성공 전담 직원들을 통해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지금까지 업계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맞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지능형 디지털 인력 플랫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업계 최고의 엄격한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많은 기업들이 여러 제품을 비교한 후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지능형 디지털 인력 플랫폼으로 결정하는 이유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계와 함께 일하는 인류. 이제 최첨단 기업에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비즈니스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